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탁신 시절 맨시티의 컬트 히어로이자 브라질 둥가 감독의 황태자 엘라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엘라누는 1981년생으로 이선 자리는 모두 소화가 가능한 브라질 출신의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맨시티에서 강한 임팩트를 남긴 선수인데요. 그는 자국 클럽인 산토스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2005년 샤흐타르 도네츠크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엘라누는 곧바로 샤흐타르의 리그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여러 남미 선수들이 그러하듯 유럽의 날씨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고 일정한 출전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맨시티가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맨시티는 이전부터 그의 멀티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시티는 지난 시즌 공격 전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는데요. 홈에서 단 10개의 득점만 성공시킬 정도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엘라누와 같은 다재다능한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맨시티의 야망에 끌린 엘라누는 이적을 택했고 에릭손 감독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대활약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개막 후 3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한 것은 물론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4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맨유를 상대로도 승리를 이끌자 팬들은 그에게 열광했는데요. 유스 출신의 마이클 존슨과 매우 좋은 호흡을 보이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윙어, 세컨 스트라이커, 심지어 스트라이커로도 나서는 등 다재다능한 모습도 보여주었죠.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 팀이 하락세를 겪었고 최종적으로 리그 9위를 기록. 엘라누를 영입한 에릭손 감독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고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엘라누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 성적은 전체 38경기 10골 8도움. 적응 기간도 없이 이 정도의 성적을 낸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08-09 시즌 만수르가 새 구단주로 취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엘라누의 절친이기도 한 슈퍼스타 호비뉴가 영입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엘라누의 입지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새 감독으로 부임한 마크 유즈는 전임자가 영입한 엘라누보다 호비뉴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 주전 자리는 유스 출신인 스티븐 아일랜드에게 내주고 말았는데요. 엘라누는 주로 윙어로 기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라누가 점차 출전 기회를 잃어간 것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고 하죠. 그의 동료였던 벨라미가 자서전을 통해 밝히기를 팀 내에 호비뉴, 엘라누, 글라우버 등으로 구성된 브라질 파벌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훈련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비뉴가 제일 문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과 감독 간의 불화도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크 유즈 감독은 이들을 경기에서 제외하거나 출전 기회를 줄이는 초강수를 두게 되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엘라누의 입지가 더더욱 좁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나자 현지 언론에선 감독의 눈밖에 난 엘라누가 팀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인테르 혹은 유벤투스로 이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인테르를 이끌던 무리뉴 감독이 큰 관심을 드러냈었기에 인테르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라누는 터키의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을 택했습니다. 당연히 팬들은 그의 선택에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엘라누는 대표팀 감독인 둥가와 충분히 상의를 거친 후 결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엘라누에게 있어서 남아공 월드컵 출전이 가장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둥가 감독에게 어느 팀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먼저 조언을 구한 것이었죠. 둥가 감독은 소속팀에서의 규칙적인 출전이 없다면 월드컵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라누는 출전 기회가 보장되는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09-10 시즌 엘라누는 이곳에서 다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그 출전 시간은 단 1577분에 그쳤고 리그 25경기 3골 1도움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는데요. 다행히 그가 바라는 월드컵에는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라누는 인터뷰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게 2011년 1월 그는 자신의 고향팀인 산토스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산토스에는 브라질 최고 유망주들인 네이마르, 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 엘라누의 패싱력과 네이마르의 높은 골 결정력은 산토스가 자랑하는 막강한 공격 루트였는데요. 엘라누는 남미의 챔스라고 불리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12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어느덧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엘라누는 브라질 무대 내에서 많은 이적을 했습니다. 인도 무대까지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엘라누는 2016년에 고향팀 산토스로 다시 돌아와 7경기를 소화한 뒤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엘라누의 브라질 대표팀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요? 엘라누는 대표팀 통산 무려 50경기에 나서 9골 1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출전했는데요. 그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표팀에 차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엘라누는 둔가 감독의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둔가 감독이 구사하는 실리 축구의 핵심이 바로 엘라누였는데요. 둔가 감독은 실제로 엘라누는 내 전술 운영의 키플레이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치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속한 브라질은 2007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당시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하던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엘라누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수비 가담 능력을 보여주며 브라질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컨페드레이션스컵에도 나설 수 있었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주전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별리그 2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경기인 코트디부아르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급히 다니 알베스로 대체되었지만 브라질은 결국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이후 엘라누는 산토스 소속이던 2011년까지 대표팀에 차출되다가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교체 출전한 것을 끝으로 대표팀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라누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맨시티를 떠난 것이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본인의 맨시티 시절 DVD를 자주 시청할 정도로 그때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하는데요. 엘라누가 맨시티 다음으로 이적한 갈라타사라이에서 다소 아쉬웠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갈라타사라이가 아니라 꾸준히 루머가 돌았던 인테르로 이적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인테르는 결과적으로 그를 대신해 스네이더를 영입했지만 엘라누가 만약 이적했더라면 인테르의 트래블 주역이 될 수 있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탁신 시절 맨시티의 컬트 히어로 엘라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